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2023학년도 의과대학 입시 결과와 경쟁률, 그리고 2023학년도의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 대학별로 순차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내용에서 담고 있는 내용은 첫 번째는 2020년,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 경쟁률이나 등급 컷, 그 다음에 이제 2023학년도에 대학들마다 어떤 전형의 변화들이 발생이 되어졌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게 되어질 거고요. 이 내용에 이제 빠져있는 부분은 2022학년도 수시나 정시 입시 결과가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2022학년도 입시 결과는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이제 2022년도 입시 결과는 보통 대학들마다 차이가 있긴 하지만 4월이나 5월 정도 되어지면 발표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때 내용이 발표되면 추가적으로 내용을 보완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번 시간부터는 2023학년도 의과대학 입시 결과와 경쟁률, 그리고 2023학년도의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1학년도와 2022학년도에 우리가 주요 메이저 5개의 의과대학, 서울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학교에 대한 기본적인 입시 결과들을 우리가 살펴보시게 되어지면 대부분 2021학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의 경쟁률의 상승을 보실 수가 있어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도 전년도에 3.35의 경쟁률에서 6대1, 그 다음에 일반 전형은 9.21에서 11.74대1, 경쟁률이 소폭 상승했고 지역균형 전형은 경쟁률이 많이 올랐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은 전년도에 14.36대1에서 10.23대1이기 때문에 전형의 변화, 다시 말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전형이 바뀌면서 경쟁률이 하락했다고 보실 수가 있고, 상대적으로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은 14.14대1로 전년도보다 경쟁률이 높아졌고요. 2020년도에 2022학년도에 경쟁률이 큰 폭으로 상승되어진 대학은 당연히 카톨릭대학교죠. 카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 다시 말해서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이 되어짐에 따라서 일종의 약간의 기대 심리가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많이 몰렸고,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이 40.30대1의 높은 경쟁률, 되게 상당히 높았죠. 그렇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요구하는 기준이 높았고요. 더군다나 여기서는 과탐 2과목에 대해서 필수로 지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원서 지원한 학생들이 좀 많지 않진 않겠냐, 또 그렇게 많진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지원이 올렸고, 학교장 추천 전형도 카톨릭 대학교에서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만 의예과를 선발하다가 전형을 분리하게 되어짐에 따라 학교장 추천 전형의 교과 성적이 조금 더 하락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10.23에서 17.34대1로 올랐고, 성균관대학교는 사실 전형의 변화가 거의 없기 때문에 기대 심리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의 변화도 사실상 전년도에 21.00대1에서 19.44대1로 경쟁률의 변화가 없는 상태고, 울산대에도 경쟁률의 변화는 크지 않아요. 전년도에는 19.36에서 22.36대1로 경쟁률은 소폭 상승했지만 큰 변화 없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 대부분이 경쟁률이 상승을 했다. 특히 경쟁률이 많이 오른 지점은 어디다? 카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과 학교장 추천 전형의 경쟁률 상승이 눈에 띈다. 그 다음에 경쟁률이 하락되어진 지점은 연세대학교 교과 추천형인데 전형의 변화가 경쟁률의 하락을 이끌었다라고 보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시면 수시 2월 인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대략적으로 볼 때 의대에서는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냐? 그럼 6대4 정도 비율, 수시의 비율이 6, 정시의 비율이 4 정도 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어지는 숫자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한 5대5 정도 비율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어졌지만 수시로 2월 되어지는 인원이 올해 많이 줄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물론 당연히 2020, 21, 22년도로 가면서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없어요. 연세대학교는 3명, 2명, 0명이었기 때문에 올해 2월 된 인원이 없었고, 카톨릭대학교는 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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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인원이 없고요. 성균관대학교는 5명, 4명, 9명으로 올해가 특히 수시 2월 된 인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울산대학교는 0명이었다가 올해 3명이 발생이 되어졌는데 첫 번째는 수시 2월 인원이 앞으로는 기대하시기 어렵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그 전년도만큼 많은 인원이 수시에서 정시로 인원이 넘어가긴 어렵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정시 선발 비율이 점차적으로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굳이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수시 선발 인원을 정시로 넘겨서 다시 한번 많은 인원으로 흔히 말해서 장사를 조반할 이유가 별로 없어진 이유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수능 최저학력률이 많이 낮아졌죠. 그렇죠? 2020, 21, 22로 오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다 낮아졌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1단계 통과하는 학생의 수가 높아질 거고 숫자가 높아지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학생을 최종 선발 인원을 뽑아내게 되어지면 교과 성적이 높게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굳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학업의 정도를 충족시키지 못한다 라고 정의하기 좀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수시에서 정시로 이월이 되어지는 인원이 대부분 적다. 앞으로는 어떻게 된다? 수시에서 선발하는 인원들은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정시 선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완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이제 특징적으로 2022학년도 성균관대학교의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어지는 인원이 상당히 많았다는 점, 이런 점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이 발생된다. 2월 되는 인원이 많다는 것은 첫 번째는 대학이 요구하는 학업적인 정도로 학생들이 충족을 시키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첫 번째 이유일 거고 두 번째는 대학에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대학으로 연쇄적으로 이동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미충족이 발생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수시에 원서를 지원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뭐냐면 대학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성적이 조금 낮아도 혹시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원서를 쓰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특히 성균관대 같은 학교들은 혹시라도 성적이 낮아도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갖기는 어렵다. 왜? 대학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미충원이 발생이 되어진다 하더라도 그거를 다른 학생들로 충원을 하기보다는 발생된 미충원을 정시로 그냥 넘어가는 경향들이 크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성균관대학교에 원서를 쓰실 때는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런 점들이 결국은 미충원이 발생이 되어지는 점들은 수시에 원서를 쓰시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소 좀 불리하죠. 더군다나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도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수능 최저가 없는 상태에서 미충원 인원이 9명이 발생이 됐다는 것은 첫 번째는 합격한 학생들이 다른 쪽으로 연쇄적으로 이동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미충원이 발생이 되어진 거고 두 번째는 발생된 미충원 인원만큼을 대학에서 추가 합격을 시키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주의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자, 정시의 경쟁률을 보면 특히 이제 올해 수능이 매우 어려웠다. 수능이 어려웠다라는 것보다는 결국 입시가 인문계, 자연계 통합형 구조로 가기 때문에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현상이 똑같이 재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수능이 어렵다 보니까 결국은 고득점자, 상위 1%나 0.8% 이내의 상위권 학생들이 자연과 학생들의 비율이 상당히 높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는 서울대 문과 같은 경우도 문과로는 서울대를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과의 서울대는 최상위권의 대학이지만 자연계의 서울대학교는 어찌 보면 의대나 치대 이하의 아래의 공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의대나 치대 쪽에 안정지원 하시면서 자연계 학생들이 서울대 인문이나 자연계 쪽에 안정지원이나 재수를 염두에 둔 원서 지원이 대량으로 몰리다 보니 결국 문과 학생들이 이과 학생들을 점수의 경쟁력으로 이겨내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뭐냐면 결국 통합되어진 수능의 교과 상태에서 자연계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을 대부분 다 지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들이 의대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 많은 학생들이 경쟁률이 몰렸는데 특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 울산대, 카톨릭대, 성균관대학교는 전반적으로 상위권 대학에 쏠림 현상 또는 의과 대학에 쏠림 현상 또 대부분의 학생들이 원서 지원을 하게 되어질 때 상향 지원의 원서 지원의 패턴들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올해.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 전반적으로 다 올랐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는 전년도의 경쟁률에 비해서 경쟁률이 0.50으로 하락했고 50 정도. 연세대학교는 0.19 정도 성적률이 올랐고요. 울산대학교는 0.7의 경쟁률 하락, 카톨릭대학교는 1.04, 그 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0.91 정도 올랐기 때문에 사실상 성균관대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 대부분이 경쟁률이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그렇겠죠. 여기 보여지는 의과대학이 최상의 의과대학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득점을 맞고도 쉽게 원서 지원을 이루기가 매우 어려웠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수능이 어려웠다 하더라도 수학을 만점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 다시 말하면 표준 점수 만점을 맞은 학생들의 비율이 약 2,600명 정도 인원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수능을 만점을 맞고 국어를 만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과목들이 만점을 맞거나 한두 개 정도 틀렸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의대 상위권 대학의 원서를 쓰기가 쉽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성균관대 이하의 대학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면 의과대학의 경쟁률이 대부분의 대학에서 경쟁률이 상승했지만 주요 5개 대학 같은 경우는 경쟁률의 상승이 크지 않고 대부분이 경쟁률이 하락했다. 울산대학교와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성균관대학교, 특히 성균관대학교 경쟁률이 상승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대학에 비해서 수시에서 2월 되어진 인원이 많다 보니까 최초 선발 인원이 15명이었지만 최종 선발 인원이 24명으로 인원이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몰려들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수시에서 2월 되는 인원이 많아지게 되어지면 그게 기회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게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게 되고 결국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게 되어지면 더 위험한 구간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도 좌측이 보면 전년도 경쟁률이고 우측이 2022학년도 경쟁률인데 서울대학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년도의 경쟁률이 좌측, 요게 우측이 2021학년도의 경쟁률인데 전년도에 비해서 경쟁률이 하락했고 그 다음에 카톨릭대학교는 큰 폭으로 하락했고 울산대도 하락을 했는데 경쟁률이 상승한 구간은 성균관대학교, 바로 그 이유는 수시 이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쟁률이 하락한 구간, 그쵸? 대부분이 하락했고 소폭 상승한 구간은 연세대학교 정도의 구간에서 경쟁률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사실상 이제 정시에서 의대를 가기 정말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1등급을 맞는 정도의 차원에서 의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1등급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만점을 맞느냐 못 받느냐 또는 만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과탐을 어떤 과목을 선택을 하느냐 또 내가 선택한 과탐의 표준점수 만점이 몇 점 정도냐 다른 과목과의 점수 차이가 어느 정도 나느냐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영어의 중요성이 상당히 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영어가 어렵다 보니까 실제 최상위권의 학생들 중에서도 영어를 2등급을 맞아서 대학 선택이 어려운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이런 현상들이 2022학년도에 입시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2023학년도에도 동일한 현상이 발생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3이나 2024학년도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수능의 중요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하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대학교 신청 문석으로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내용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는 올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의 입시의 변화는 첫 번째는 모집인원의 변화가 있어요. 지역균형 전형은 40명에서 42명으로 인원이 2명이 늘었고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65명에서 53명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결국은 지역균형 쪽으로 모집 인원이 조금 더 늘었고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 지역균형의 선발 비율이 조금 더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입장에서 볼 때는 모집 인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불리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역균형이 전년도에는 일괄 합산 방식으로 학생을 선발했죠. 서류평가 70%에 면접 30%였는데 면접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보여져요. 그렇기 때문에 다단계 전형으로 1단계 배수 3배수 서류평가 100%에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70%에 면접 30% 정도로 해서 1단계를 3배수를 뒀으니까 아마도 전년도의 경쟁률을 보면 약 2대1 정도의 경쟁률이 될 가능성이 높고 2대1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면접의 중요성이 터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역균형 면접 변경 요구사항을 보게 되어지면 면접이 경전도와 다르게 의학을 전공하는 데 필요한 자질, 적성, 인성을 평가한다. 상황, 제시문 기반 면접과 서류 기반 면접을 복수의 면접실에서 진행한다. 라고 하면 상황, 제시문 기반의 면접이니까 이거는 스몰 MMI 형식의 면접을 진행한다는 의도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최소한 면접실을 2개나 3개의 방에서 상황 면접과 제시문 면접, 그 다음에 제출 서류에 대한 확인 면접 이 3개 방에서 진행할 거고 3개 방에서 운영한 다음에 약 30분 정도의 시간. 종전에는 의과대학이 면접 시간이 10분 정도 진행을 하다가 그게 15분 정도, 20분 정도 점차적으로 늘다가 지금 이제 2023학년도에는 이렇게 상황 제시문 면접을 진행하니까 20에서 30분 정도의 시간을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은 MMI 형식의 면접을 띄게 될 것이다. 면접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신 이에 반해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많이 낮췄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종전에는 3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 2과목 등급 합이 4였었는데 3개 영역 등급 합이 7 이내 2과목 평균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낮췄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사실은 의과대학과는 거의 관계가 없을 거예요. 대부분 이제 서울대학교라 하더라도 지역균형 전형의 미등록 비율이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의 등록 비율이 90%가 안 돼요. 그 90%가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수능 최저 미충족의 이유가 클 것이다. 더군다나 이제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지방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은 우수하지만 수능 성적이 불안한 학생들이 원서를 썼었을 때 수능 성적을 미충족할 가능성이 있죠. 그것 때문에 일반학과 같은 경우는 등록 비율이 90%가 안 되죠. 하지만 의예과는 사실은 이 정도의 수능 최저 기준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충족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의예과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능 최저는 아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게 큰 의미는 두고 있지는 않다. 대신 이제 의예과에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점은 면접의 비중이 매우 커졌다. 결국은 MMI 형식의 면접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면접의 비중이 커졌기 때문에 지역균형 전형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점을 꼭 명심하실 필요가 있죠. 이건 학생부 교과전형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학생부의 종합적인 경쟁력을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신 성적이 1.0이다, 1.1이다. 내신 성적만으로 학벌이 결정될 수 없다. 내신 성적은 매우 중요한 거죠, 당연히. 하지만 그 내신 성적이라는 것이 해당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낸 거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가 매우 어렵죠. 물론 교과 성적이라는 게 우리나라 내에서는 표준학력 지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표준학력 지표의 역할을 하고 있긴 하지만 직접적인 비교가 매우 어렵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과 성적의 우수성과 더불어 결국은 비교과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이 서울대 합격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실 수가 있고 일반 전형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년도와 큰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모집 인원의 변화 외에 전형 방법에서의 변화 등등은 없어요. 그렇죠? 학생부 종합전형이고 둘 다 학생부 종합전형이지만 일반 전형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은 사실은 어느 정도 전형이 구분이 되어져 있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거는 지역균형 전형은 당연히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전형이기 때문에 일반기 고등학교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 또는 비교과 활동의 역량의 우수성이 인정되는 학생들이 우수하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뚜렷하게 전형의 구분이 그렇게 확연하게 구분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특히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기 어려우신 분들이 계시죠.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의 원서를 쓰신 분들 같은 경우들은 중복해서 추천 전형을 받기가 어려우신 분들, 다시 말하면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형의 특징은 뚜렷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은 무조건 지역균형, 그 다음에 활동 역량이 우수한 학생은 무조건 일반 전형 이렇게 가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수시와 정시에서 모집 인원의 변화를 보시게 되어지면 2021학년도, 2022, 2023년도 가면서 지역균형 선발 비율은 계속 늘어요. 37, 40, 41로 늘었고 일반 전형의 비율은 68, 65, 54로 계속 줄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방의 일반계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점차적으로 입시에 유리한 상황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축소되고 그 다음에 교과나 지역균형 전형이 확대되어지는 입시의 하나의 방향에 맞춰져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가장 눈여겨볼 점은 뭐냐면 서울대학교가 정시에 2023학년도부터 정시 나군에서 일반 선발 30명, 지역균형 선발 비정 10명을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게 올해 첫 해년도, 2023학년도의 첫 해년도에 실시한다는 점, 이 점이 가장 주목할 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정시 지역균형 전형은 1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의예과에서 지원 자격은 소속 고등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 그쵸? 2023학년도 2월 졸업 예정자예요. 그쵸? 그리고 전형 과목은 수능 60% 플러스 교과 평가 점수 40점. 결과적으로 뭐냐면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어진다는 얘기고 결국 정시 비중이 확대가 되어지면 예전에는 수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예를 들어 70%, 77% 그리고 정시에서 선발하는 비율이 30%나 30% 이하일 때는 모집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정시를 그냥 단일 전형으로 유지를 했어요. 수능 100%. 하지만 정시 비중이 늘어나면 정시가 어떻게 되어지냐면 두 개의 전형으로 나눠질 가능성. 다시 말하면 일반 선발, 우선 선발의 전형으로 나눠질 가능성이 높고 우선 선발이 수능 100%의 전형이라면 일반 선발은 수능 성적 플러스 학생부 교과, 수능 성적 플러스 학생부 교과 플러스 면접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입시를 2015년도, 2014년도, 13년도 과거의 입시의 전형 방식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정시 선발 비율이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정시의 전형이 다각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대학교의 이러한 정시의 전형의 변화는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얘기고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수시로 의대를 가야지 라고 했는데 내신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온 거야. 수시로 의대를 가려고 하면 내신 성적이 1.12, 3, 4 정도 나와야 되는데 나는 봤더니 막 2.12 정도 나왔어. 그러면 수시로 의대 못 가니까 그냥 수능 공부 올인하고 내신 포기해야지 라고 계시는 분이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수시로 의대를 못 간다 하더라도 정시에서도 수능 100% 전형이 있기도 하지만 이처럼 내신 성적이 반영이 되어지는 전형들이 있고 그런 전형들이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정시에서도 내신이 중요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내신 성적이 다소 불리하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내신 성적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교과 점수는 A 점수가 10점, B 점이 6점, C 점이 0점 정도로 해서 점수 구분을 주게 되어지는데 40%의 반영 비율은 실질적으로 입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영 비율이라고 볼 수 있고요. 면접은 적성 인성 면접으로 PMP 방식으로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과 일반 전형에서의 학생부 등급을 보게 되어지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은 전년도 2021학년도를 보면 33명 모집 인원에 125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이 3.35대 1. 2022학년도는 6대 1로 올랐어요. 경쟁률이 많이 올랐죠. 3.35대 1의 경쟁률이었을 때 평균 내신 성적이 1.0x 그리고 80%의 성적이 1.1x 정도 되어진다. 이렇게 보니까 대부분 뭐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1.1, 1.2 이내 정도 성적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 1.0 또는 1.12, 12, 13, 14, 15 이러지 대부분 1.2를 넘어가는 성적대에서 지역균형 전형의 원서를 쓰시는 분들은 대부분 없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1.08이나 1.15나 사실 내신 성적의 차이를 그것만으로 뚜렷하게 구분하기 대부분 어렵다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내신 성적이 서울대학교 지금에 쓰려면 어느 정도 돼야 되냐 적어도 1.18 이내 정도의 내신 성적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그 내신 성적이 됐었을 때 다단계 전형이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한다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건 결국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소서가 중요하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다? 면접이 상당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 왜? 비슷한 성적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하는 전형이라고 봤었을 때는 그 안에서 면접의 차이에 따라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이
크게 차이가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자, 일반 전형은 2021학년도에 68명 모집에 626명이 지원했고 경쟁률은 8점, 9.21의 경쟁률이었고요. 평균 성적은 1.2x에서 80%가 1.4x 정도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은 자사고나 과학고나 영재고 학생들만 원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일반고 내신 성적이 매우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쓴다. 가톨릭대학교 학교장 추천 전형에 원서를 쓰면서 추천을 중복으로 받기 어려우신 분들은 서울대학교 직윤에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에 원서를 쓴다. 다시 말하면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의 합격생들의 폭이 넓어요. 다시 말하면 모집 인원이 2022학년도 65명이라고 한다면 이 65명 안에 다시 말하면 일반고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 비율과 활동 역량이 우수한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의 비율이 섞여 있다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가 의과대학에서는 최상위 대학이죠. 근데 이 최상위 대학이 꼭 서울대학교가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정시는 어찌됐든 수능이라는 점수, 표준 점수나 대학별 환산 점수를 통하여 대학을 가기 때문에 당연히 서울대학교의 점수가 제일 높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물론 또한 서울대학교나 연세대학교가 동일 군이 있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군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고도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수능으로 봤었을 때는 일반적으로 서울대 합격 가능성이 높고 서울대가 높은 점수이기 때문에 최상위 대학이라고 볼 수 있지만 수시는 사실 다르죠. 수시는 다른 건 뭐냐면 서울대를 합격을 했어. 그럼 사실은 서울대학교가 가장 좋은 대학이면 서울대 붙으면 성균관대도 붙어야 되고 경희대도 붙어야 되고 그리고 원광대도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서울대만 붙고 나머지 대학들 을지대나 건양대학교 나머지 대학 모두 떨어지고 서울대만 붙는 경우의 사례들도 많아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 수시에서는 어느 대학이 높다 낮다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가 없다. 정시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대학을 결정하게 되어질 때 중요한 건 본인이 가지고 있는 학생부의 특징이 과연 그 대학의 선발 방식, 그 대학의 선발 기준에 얼마나 부합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생부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과연 이 대학과 얼마만큼의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당연히 어려운 대학이지만 결코 그렇게 어렵다고만 생각하지는 마라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왜? 수시는 정시가 아니기 때문에 성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 제일 중요한 건 그 대학의 평가 방식에 내가 얼마만큼의 적합성과 우수성을 가지고 있느냐 내 학생부가 얼마만큼 우수한 경쟁력이 있느냐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연세대학교를 보시게 되어지는데 연세대학교는 활동 모집형이 42명에서 42명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추천형이 22명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의 변화가 없어요. 연세대학교는 전년도에 전형 변화가 좀 많았죠. 그렇기 때문에 2023학년도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형의 방법, 수능 최저학력 기준, 그 다음에 이제 모집 인원 여러 가지 면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서울대 연세대학교 활동 모집형은 2021학년도까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2022학년도에 수능 최저를 요구하게 됐고 같이 2022학년도 수능 최저를 적용했었던 경희대학교는 2023학년도부터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기로 했죠. 그렇죠? 지역균형 전형이 새로 신설이 되어짐에 따라서 하지만 연세대학교는 전년도와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1, 22, 23년도로 가면서 학생부 교과 추천형은 28, 22, 22 다시 말하면 2021에서 2022로 오면서 작년에 입시 변화가 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요. 인원의 변화도 있었고 55명에서 42명 인원의 변화가 있었죠. 정시도 마찬가지로 22명에서 44명으로 인원의 변화가 있었고 하지만 올해는 작년도에 다 바뀌었기 때문에 2023년도에는 전형의 변화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2021학년도의 입시 결과를 보면 학생부 교과 면접형은 28명 모집에 모집 인원이 402명이었는데 경쟁률이 13.36 있고 학생부 교과 성적은 1.13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활동 수형은 2021학년도에 55명, 645명, 11.73대 1의 경쟁률 그리고
1.2 정도의 평균 성적과 그 다음에 70%는 1.8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주고 있어요. 서울대도 마찬가지고 연세대도 마찬가지고 교과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얼마만큼의 우수성을 가지고 있느냐. 학생부의 종합적인 우수성.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학생부의 종합적인 우수성이라는 말이 내포하는 의미가 매우 크긴 하지만 내신 성적은 당연히 좋겠죠.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원서를 쓰시는 분들이 내신 성적이 낮은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거의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대부분 내신 성적이 1.12 정도의 학생들이 원서를 쓸 거고 그 다음에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도 당연히 동일 계열로에서의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서를 쓰기 때문에 1차적으로 원서를 지원한다는 것만으로도 성적의 우수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어지신 분들이 원서를 쓸 거예요. 중요한 점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교과 성적 외에 학생부에 대한 종합적인 경쟁력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면접이라든가 자기소개서라든가 이런 서류에 대한 준비 정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세대학교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2021에서 2022로 가면서 입시 변화가 많았던 거예요. 그 전년도에 학생부 종합 면접형이었죠. 그때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였는데 이게 교과 추천형으로 바뀌면서 졸업 또는 졸업 예정자에서 졸업 예정자로 바뀌면서 재수생이 지원할 수 없었고 추천 인원을 5%로 제한을 했습니다. 활동 우수형도 그 전년도하고 달라진 거는 그 전년도에는 학생부 100%에다가 서로 100%로 바뀌면서 결국 전형 간의 구별을 뚜렷하게 하기 위해서 바뀌었죠. 우리가 이제 좀 주목할 점들은 2022학년도 연세대학교의 입시 결과가 과연 어느 학교에 나올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예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은 되죠. 학생부 교과 면접형의 50%는 70% 학생들이 내신 성적은 대부분 다 1.1 이내에서 성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50%든 70%든 최종적이든 대부분 1.1 정도의 성적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활동 우수형은 당연히 이게 교과 일반형이기 때문에 활동 우수형은 활동적 역량과 우수성 자사고나 과학고 영재고 학생들이 대부분 원서를 쓰다 보니까 평균 점수와 최저점의 점수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1.2에서 1.8 정도의 교과 성적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1.8이라고 한다면 일반으로 영재고등학교 학생들은 우리가 GPA 방식이기 때문에 과학고 학생들 기준으로 하면 적어도 내신 성적이 2점대 초반까지도 합격생이 나올 가능성 있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를 말씀을 드렸냐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인 원서 지원에 대한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요 시간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성균관대 카톨릭대학교, 그 다음에 울산대학교, 세 개 대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의과대학에 대한 전국의 모든 대학들을 지금처럼 2개 대학이나 3개 대학씩 묶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게 될 거고 의과대학과 더불어서 치과대학이나 약학대학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병행해서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